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또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이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같은 경우는 6일 지방선거 이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좀 그 후보자들 좀 차례로 연결해서요. 좀 출사표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평생학습교육학습관이 운영 중인 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실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횡성군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학교들도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학사 운영체계 전환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는 준비 단계로 삼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이행 단계를 거쳐 이후 1학기 남은 기간의 안착 단계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고 또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행 재택치료체계는 폐지되고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예요. 횡성군수 선거전 이제는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확정이 된 것인데요. 자, 오늘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장신상 후보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요. 출사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신상 후보입니다. 어색하시죠? 군수님 이제 호칭 듣다가 이제 후보님 그러니까요. 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혼란스럽습니까? 예. 예. 지금 군수는 일단 사퇴를 하신 건가요? 업무가 정지된 것이죠.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예, 업무가 정지가 되고 이제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업무 정지 상태인 거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예. 끝나면 이제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그 선거직을 이제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빨리 흐른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짧았습니다. 예. 예. 짧았다. 그동안에 어떤 좀 그 업무를 좀 봤는지 약간 이제 소회부터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현안 사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청렴도가 좀 어려웠고요. 하위 단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또 사실 또 자치단체에서 중단기 계획이 5년 이상 계획이거든요. 네.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계획이라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 재선에 도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출사표, 또 출마하는 각오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2020년도에 이제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군수로 당선된 후에 지금까지 그날의 그런 각오와 온도는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2년 시간이 정말 찰나와 같이 빨리 지나갔고요. 코로나 위기 때 지역 경제를 일으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3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드렸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행성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단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만 6천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달려온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움트기 시작한 새싹을 튼실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행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무거운 신뢰와 또 행정 발전을 위해서 모아진 소중한 마음과 말씀 다 이뤄내고 더 좋은 행성을 만들어야 하겠기에 저는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좀 본인의 그 역할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 횡성 군수 후보로는 이제 확정된 거죠. 예, 단일 후보니까요. 네. 예,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또 후보가 확정되었어요. 단일화돼 있고요. 예, 김명기 후보. 예, 그렇습니다. 또 무소속 원재승 후보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런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이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살아온 것과 제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오직 행성만 바라보고 이제 행성을 위해서 공직에 있었고요. 또 38년간은 이제 실제 공무원으로서 또 4년간은 군 의원으로서 선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 왔습니다. 예, 군수로 재직하면서 또 투명한 소통과 공감의 힘, 또 큰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실 또 기적 같은 경험도 했죠. 네. 청렴도가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이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도록 고심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또 귀와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도 그 소통을 중요시했고 또 입과 생각은 더욱 무겁게 가져왔죠. 그래서 진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열정, 또 오랜 시간 다져온 행정과 의정의 경험, 또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선거는 인물과 구도가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횡성 지역은 구도는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훨씬 많이 나왔었고요. 예. 또 최근에 치러졌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다라고 좀 돼 있는데 이런 구도 예. 좀 어떻게 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횡성군에 이제 어르신 인구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가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지역에서는 이제 일할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게 되겠죠. 네. 정책 선거가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수를 하는 동안에는 외로움 정책팀을 신설을 해서 외로움 공감단 배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나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동체 연대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문화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외 읍면에 스스로 100%로 활동하게 됐고 또 어르신께서 말벗이 생겼고 따라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어르신 정책을 좀 촘촘하게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삶을 좀 높이고 또 생활 불편의 해소를 드리려고 취약 어르신께는 목욕 상품권이라든지 임의용 상품권 좀 지급해드렸고 또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보청기라든지 보행기 이런 돌봄 사업도 좀 지원 사업도 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야간 돌봄이라든지 노인 상담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르신 복량 수당을 인상을 해서 효예 문화를 좀 전파를 하고 또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또 복지 문제 강화를 해왔습니다. 또 민선 8기에는 이제 어른이 또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하고 또 자존감, 또 어르신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들, 또 노인회관을 좀 마련을 해서 윤택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행성에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가 지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재인증을 받은 여성 친화 도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친화 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부분을 이제 친화 도시로서 육성해 가면은 어르신들께서 또 편안하게 노후를 윤택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도에서는 불리합니다만은 인물론으로 승부하겠고 또 그 인물론을 채우기 위해서 좀 정책으로 좀 많이 알리겠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그니처 공약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만큼은 이 횡성군에서 꼭 좀 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공약들 좀 중점까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공약은 가장 이루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것이 잘 사는 국민 풍요로운 행성이죠. 네. 민상이 안정된 가운데에서 사실 그동안에 바뀐 경제라든지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참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거. 네. 역시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대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에 지금 서 있고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정책들이 중단 없이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지금 주어진 기회가 미래의 발전으로 이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이제 정보 통신 기술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또 워케이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횡성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 잡은 그런 중심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 원주 또 횡성을 잇는 수도권 전철, 횡성까지 꼭 연장이 돼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관계 법령도 좀 개정을 하고 그래서 횡성이 이제 수도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관광 산업이 육성이 돼서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고요. 또 이제 그 횡성과 원주가 서로가 좀 논의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환경 수도권 이제 보호구역 좀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이군요, 상수원. 그렇습니다. 또 원주 횡성 공항 과연 좀 어떻게 지금 공항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겠고요. 사실 또 원주에 거주하면서 이 횡성에 출퇴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또 횡성 지역의 또 인구 유입 정책과도 좀 맞물리는 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좀 저희가 이제 본선 이제 지방선거 이제 본격화되면요, 이런 그 정책 하나하나 좀 그 하나를 두고서 좀 핵심 공약으로 또 정책으로 고민으로 함께 또 이야기하는 시간 좀 자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요. 학업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문해 성인이라고 하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원주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이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 중이라고요?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원주시 평생교육원은 여러 사정으로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3개 반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6개 반으로 확대 운영 중인데요. 학습관에서 5개 반, 경로당에서 1개 반, 총 6개 반이 학습을 진행 중이고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문자 해독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핸드폰 사용에서부터 금융기관 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자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선생님과 수업에 대한 애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배움의 즐거움과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평생교육원 홍창희 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성인문해교실은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 해독 및 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게 되라. 특히 올해 수업에서는 디지털 문해를 더 추가하여 핸드폰의 다양한 기능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 이용 등 디지털 분야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수강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수업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수강생들은 각자의 속도로 수업을 열심히 따라갔는데요. 선생님의 세심함과 배려 있는 수업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강생과 선생님의 학습에 대한 의지로 뭉친 수업 분위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게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게 즐겁다며 수강생들은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소감을 이야기하다 눈물을 보이는 수강생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지난해 강원도 시화전에 시를 써서 도지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시작하게 된 공부에 대한 진심이 담긴 시가 마음을 울리는데요. 수강생이 쓴 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안해하지 마세요입니다. 엄마, 오빠 공부시키고 나는 일만 시키고 글자 하나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살아생전 눈물바람.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70 넘어 이 나이에 글을 배우고 이제 나는 한 자씩 글을 써요. 아주 서툴지만 이제 나는 글을 써요. 엄마가 그리 바라시던 한글 공부해서 하늘의 엄마께 글을 써요. 그럼 엄마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수강생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쌍기요. 쌍. 공부는 아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가르쳐주는 하나하나가 하고 또 다시 반복을 해서 해주니까 사랑스러운 선생님. 젊었을 때는 쥐구리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챙배고 이런 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딸내미한테 얘기를 해줘갖고 그래갖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막 좋은 거예요.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있는 거. 아니 걸어가 또 여럿이 와서 이렇게 웃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그렇죠. 아주 계속 해갖고 내가 이제 이걸 완전히 배워갖고 편지도 쓸 수 있고 손주들한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제 아들들한테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아주 막 날아갈 것 같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니까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못 배운 사람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시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군요. 아무튼 70년 넘도록 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새로운 또 세계가 또 열리는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또 공부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요?
네, 원주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평생학습축제를 기획 중입니다. 시민들이 평생 학습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인데요. 여러 분야의 공연과 전시, 체험활동을 운영해서 새로운 학습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합의 장입니다. 원주시 학습관이나 원주시 교육광자 예약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학습 광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학습으로 일상의 새로운 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움에는 늦는 게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횡성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 환경과의 심승보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횡성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이달부터 횡성군에서 운영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좀 개략적으로 좀 어떤 그 기구인지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횡성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그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모범엽사 28명이 농작물 그 야생동물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엽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모범엽사가 되는 겁니까? 저희 그 관내실 거주 중에 있으면서 네. 수렵 활동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는 베테랑 그 엽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28분.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번 달부터 운영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4월서부터 11월 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 늦가을까지 운영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고라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멧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 까마귀 등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고라니, 멧돼지, 뭐 비둘기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그 씨앗을 파종을 했을 때, 그 새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 새싹들이 연하다 보니까, 이 고라니가 이제 밭에 들어가면은 새싹 올라오는 것들을 다 잘라 먹죠.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고라니는 정말로 별미가 되겠군요. 예. 예, 세계적으로 뭐 고라니가 또 멸종 위기종인데, 유독 또 우리나라는 고라니 개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뭐 옥수수라든가 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물어 갈 무렵 되면은 이제 뭐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남겨 놓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경지에 요즘 뭐 울타리, 철조망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뭐 하여간 지금 뭐 그 예방시설로 전기 목채기도 지금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조망 시설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 농경지를 다 그렇게 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야생 동물들이 많이 침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피해 방지단이 이제 운영이 되고요. 뭐 일상생활 하시다가 연락을 받으면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때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농부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자기 이제 밭에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신고를 우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군청의 환경과에다가 되면은 포획 인허가를 내주죠. 내주고 그 유해 방지단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게끔
합니다. 네, 출동하면 용의자를 체포하러 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유해 야생동물인 용의자를 체포하러 갑니다. 예. 그 예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꾸준히 올립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뭐 가서 포획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총을 쏜다든가 그러면은 그 화약 냄새라든가 이 총포 소리에 의해서 유해 야생 동물이 당분간은 뭐 접근도 안 하고 예. 또 포획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저희 군에서도 야간이다 보니까 이제 포획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 화상 카메라까지 지금 이제 보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요. 열 화상 카메라가 이제 보급이 돼서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건데 뭐 이게 어떻게 막는 거죠? 이제 밤에는 이제 그 유해 야생 동물을 뭐 적발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열 화상 카메라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또 이제 그 총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안전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좀 소기의 성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횡성군 환경과의 심승보 과정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